지구상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단백질 200가지가 지금 이 순간 실험실에서 작동하고 있어요. 자연이 30억 년 동안 빚어내지 못한 분자들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을까요? 그리고 이걸로 우리는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 세 가지를 풀어볼게요. 첫째, 디노보 단백질 디자인이 어떤 분야인지. 둘째, 이미 임상에서 쓰이고 있는 디자인 단백질 약과 백신. 셋째, 다음 10년 안에 이 기술이 바꿀 의학과 에너지의 풍경이요. 오늘 다룰 논문은 2026년 4월 네이처에 실린 더 패스트 프레젠트 앤드 퓨처 오브 디 노보 프로틴 디자인, 노벨 화학상을 받은 데이비드 베이커 그룹이 직접 정리한 이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현재 시점 지도예요. 챕터 1. 왜 단백질을 처음부터 디자인하나? 잠시 우리 몸 안을 들여다볼게요. DNA를 복제하고 햇빛을 화학 에너지로 바꾸고 면역세포가 침입자를 알아보고 이 모든 일을 단백질이 합니다. 단백질은 자연이 만든 만능 부품이에요. 그런데 그 부품 카탈로그는 결국 자연 선택이 살아남기 위해 골라온 것들이지요. 근데 우리가 지금 풀어야 할 문제 중엔 자연이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는 게 많아요. 새로 등장한 바이러스, 노화, 알츠하이머 폭주하는 기후위기. 자연 단백질 카탈로그 안에 이 문제를 풀 도구가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결심한 거예요. 필요한 도구가 없다면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자. 챕터 2. 그럼 디노보 디자인은 정확히 뭔가요? 데노보는 라틴어로 처음부터라는 뜻이에요. 자연 단백질을 적당히 변형하는 게 아니라 백지에서 아미노산 서열과 3차원 구조를 모두 새로 그려내는 방식이지요.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분자 부품을 컴퓨터에서 설계하고 실험실에서 합성해 검증해요. 챕터 3. 어떻게 갑자기 가능해졌나요? 사실 이 분야는 2000년대 초부터 있었어요. 데이비드 베이커 팀이 만든 탑7이라는 단백질이 2003년에 처음 성공한 이후로요. 그런데 20년 동안은 정말 더디게 나아갔어요. 한 단백질을 디자인해 작동시키는데 박사 한 명에 몇 년이 들었거든요. 판이 바뀐 건 2020년이에요. 알파폴드가 등장하면서 컴퓨터가 아미노산 서열만 보고 단백질 3차원 구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단백질을 디자인할 때 내가 그린 이 서열이 실제로 그 모양으로 접힐까를 손에 잡힐 듯 빠르게 평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같은 그룹이 RF 디퓨전이라는 도구를 최근에 공개했어요. 이건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달리와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무작위 노이즈에서 시작해 점점 노이즈를 걷어내며 우리가 원하는 기능에 맞는 단백질 모양을 그림 그리듯 빚어내는 거지요. 단백질 버전 달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챕터 4. 이걸로 이미 무엇을 만들었나요? 이번 리뷰의 핵심을 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건 이거예요. 표적 단백질 표면에 그 표면에 정확히 맞는 새로운 단백질을 디자인해 들러붙게 만든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스파이크, 인플루엔자 표면 단백질, 뱀독, 그리고 암세포 표면 수용체까지 모두 이 방식으로 결합제를 새로 만들었어요. 숫자로 정리하면 이 정도예요. 표적 단백질 200개 이상에 대해 디자인한 결합제가 실험으로 결합을 검증했어요. 이건 베이커 그룹 한 곳에서만 나온 숫자고 아직 개수는 빠르게 늘고 있어요. 가장 상징적인 사례 하나를 짚을게요. 스카이코비언이라는 한국에서 만든 코로나 백신이 있어요. 이 백신은 디자인 단백질을 기반으로 한 임상 승인된 첫 번째 의약품이에요. 사람 손에서 처음부터 디자인된 분자가 임상에서 사람을 보호하는 데 쓰이는 시대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백신만이 아니에요. 뱀독을 막는 작은 단백질이 디자인됐어요. 코브라톡신 세포독소 같은 핵심 독성 성분에 정확히 들러붙어 동물 실험에서 치명적인 독을 무력화시켰지요. 개발도상국에서 매년 수만 명이 죽는 뱀물림에 새로운 차원의 해독제가 가능해진 거예요. 면역치료 쪽으로는 더 멀리 가 있어요. 항암치료에 핵심 신호분자인 인터루킨이와 인터루킨 21을 모방한 디자인 단백질이 만들어졌고 이미 사람 임상시험에 진입했어요. 자연 인터루킨보다 부작용은 줄이면서 항암 효과는 더 강하게 나오도록 설계된 분자들이지요. 챕터 5. 그럼 다음 부대는 어딘가요? 효소 디자인이에요. 효소는 화학 반응을 빠르게 만드는 단백질인데 디자인 효소가 이제 천연 효소급 속도를 따라잡았어요. 세린 가수 분해 효소의 경우 반응 속도를 나타내는 카이엠 값이 10의 5제곱 분자 매초 수준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산업에 쓰이는 거의 모든 화학 공정은 지금도 고온, 고압, 강한 산이나 알칼리, 희귀 금속 촉매에 의존하고 있어요. 만약 디자인 효소가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면 같은 화학 반응을 상곤에서 물 안에서 이제 부산물 거의 없이 돌릴 수 있게 돼요. 친환경 산업의 진짜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리고 더 먼 무대로는 인공 광합성, 햇빛을 받아 직접 화학 연료를 만들어내는 단백질, 자연 광합성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디자인해보자는 거예요. 식물이 수십억 년 걸려 만든 시스템을 10년 안에 사람이 처음부터 다시 그려보겠다라는 야심이지요. 챕터 6. 다 좋아 보이지만 한계도 있어요. 요 저자들이 직접 짚은 한계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면역 반응. 사람에게 들어간 디자인 단백질이 면역계에 의해 배척될 가능성이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어요. 둘째, 고난도 효소. 활성화 에너지가 큰 반응에서는 디자인 효소가 여전히 천연 효소를 따라잡지 못해요. 셋째, 다중상태 단백질. 결합과 형태 변화가 함께 일어나는 분자 스위치는 아직 큰 숙제예요.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우려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자연에 없는 단백질을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다면 누군가는 자연에 없는 독소도 디자인할 수 있게 돼요. 저자들도 이 점을 인정해요. 그래서 이 기술의 위험을 사회가 이제 어떻게 감시하고 통제할지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제도가 따라잡아야 할 문제예요. 정리해볼게요. 자연은 30억 년 동안 단백질을 진화시켰지만 우리는 이제 단 며칠 만에 자연에 없는 단백질을 디자인해 만들 수 있어요. 그 결과로 임상 백신이 항독소가 항암 신호 분자가 이미 사람 몸에 들어가고 있고요. 다음 단계는 효소 산업의 재편 그리고 인공 광합성이에요. 생명의 부품을 사람이 디자인하는 시대가 지금 이미 시작됐어요. 원 논문 링크는 설명란에 달아둘 테니 직접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